얼마 전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본 정치인의 만행이 아직까지 화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다름 아닌 일본 히로시마산 밥주걱을 선물해 난리가 난 건데요. 전 세계 외신들은 앞다퉈 속보를 내며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려 하는 일본이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전쟁의 본질을 모르고 있으며 안하무인의 극치인 행동이다라며 비판 성명을 내고 있죠. 그런데 속사정을 조금 더 살펴보니 이렇게 자국 입장에서만 생각해 선물을 준비하고 외교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정치인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 주목도가 떨어졌음에도 계속해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삼진 긴급 구호대를 보냈고 이제는 이재민 임시거주촌 문제까지 해결해주기 위해 묵묵히 돕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이상한 물건들을 모아 보내질 않나, 더 나가서 일부에서는 먹어서는 안 될 식자재까지 보내 먹어서 응원하자를 하려다가 일부 지식인의 비판에 다행히 막힌 일까지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일본의 이해하기 힘든 밥주걱 선물 소식부터 시작해 결이 같은 비슷한 이야기 몇 가지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보도국 취재수첩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선물한 밥주걱은 일명 필승 주걱입니다. 일본에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나 경기를 앞둔 스포츠 선수에게 행운을 기원하며 주는 기념품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에게 선물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하며 미개했다는 비판이 전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건은 문제 인식조차 못한 일본 정부 대변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한참 전쟁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형 나무 밥주걱과 도자기 램프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기시다 총리 지역구인 히로시마의 전통 공예품들이라고 하는데요. 50cm 길이의 주걱에는 필승이라는 글자와 함께 기시다 총리의 서명을 적었고 램프는 무려 종이학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해는 갑니다. 일명 필승 밥주걱은 히로시마 현의 섬 이스쿠시마가 발상지은 전통 공예품인데요. 일본어로 밥을 푼다는 말과 적을 꺾는다는 말의 발음이 메시토루로 같아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행운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주 저질입니다. 이스쿠시마는 일제의 아시아 팽창기 제국주의 일본군 출정지였거든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에는 군인들은 출정을 앞두고 이스쿠시마 신사를 방문해 생환을 기원하며 주걱을 복납했다고 하죠. 요즘에도 일본에선 밥주걱이 행운을 비는 선물로 통합니다. 장수, 건강, 행복 등을 다양하게 적어 선물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은 일본 내에서 보기에도 한심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국회의원 참의원 예산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비판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제1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총리를 맹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으로 긴박한 국가의 원수에게 밥주걱을 줬다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우크라이나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발전기나 손난로 등 민생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다 라고요. 같은 당 원로 의원마저 총리에게 등을 돌리며 날선 비판의 발언을 내뱉습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의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주걱을 선물하는 무신경한 만행을 저질렀다.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싸우는 전장에 자신의 지역구 특산품을 가져가다니 너무 안이했다라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양국의 사망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 세계의 기부와 구호 행렬 아래 복구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는 뜻밖의 기사 하나가 보도되며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세계인의 합리적인 사고에 기인한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하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종이학이었는데요. 아까 밥주걱의 충격이 커서 그렇지 램프도 사실은 종이학에서 모티프를 따온 장식이었죠. 일본에서는 지진, 폭우 피해 지역에 종이학을 접어보내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대사관에 종이학을 전달한 전적이 있기도 하고요. 1000마리의 종이학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아픈 사람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마저도 100년 넘는 장인 정신으로 접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 황당한 제스처인 셈이었고요. 지진 발생 이래로 지진 강국인 일본은 튀르키예 특집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부터 시작해 어떤 나라가 뭐를 얼마나 했는지 등등 집착에 가까운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요즘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은 뒷전인 것처럼 튀르키예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경각심을 갖고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들 가운데 뜻밖의 양심과 눈치가 있는 지식인들의 비판이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뉴스 프로그램 아베마 프라임은 튀르키예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미니 토론 형식의 방송을 내보내며 웬일인지 일본인들의 자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룬 겁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1000마리의 종이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빵과 물도 없는 지금의 시기에 천마리 종이약은 처치곤란하며 일본의 문화만을 강요하는 전혀 쓸데없는 행동이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한 겁니다. 사실 이런 똑같은 일은 얼마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앞서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장애인 센터 회원 40명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종이약을 4,200마리나 접어 전달을 시도했다가 자국 내에서 문매를 맞은 적도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시선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일부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피스 윈즈 재팬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모토타카 이나바는 현금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나바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시시각각 바뀐다. 물자 공급은 어렵고 구분하는 작업까지 이중고에 시달린다. 물이나 빵, 따뜻한 음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이미 도착과 동시에 상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전 세계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동네에 농산물을 보내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가깝다. 세상의 현실은 지금 아마존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배송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죠. 이어 그는 작심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듯 계속 말합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않고 숨겨두고 싶어하는 동일본 대지진 이야기를 꺼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 멀리서부터 어떻게 배달했겠냐. 배달할 사람이 없으면 지원 물품은 도착하지 않는다. 제발 세상에서 쓸모있는 행동을 해달라라고요. 피스윈즈 재팬에서 홍보 및 기업 제휴를 담당하고 있는 아라이 쿄코는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마다 필요한 지원 물품이 바뀐다. 적시에 물건을 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특히 해외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익숙한 음식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우리는 구호품을 보낼 때 가급적이면 이웃 나라에서 조달하곤 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빨리 도착하고 문화적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다란 거포나 해산물을 보낸다는 황당한 문의를 멈춰달라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상식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어떻게 사용될지 잘 살펴보고 생각하며 보내길 부탁드린다라고요. 반면 한국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쏙쏙 건네며 현지와 서양 선진국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벌써 새 사이클을 돌려 삼진이 건강하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외교부 1명과 코이카 2명, 민간 긴급 구호단체 6명으로 구성된 삼진은 지난 선발 때와 달리 구조활동보다는 이재민들이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멋진 조국을 만들어낸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하죠. 현지 언론도 극찬 일색입니다. 다른 나라도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한국 전쟁에 참여한 뒤 당당하게 세계의 모범국가로 우뚝 선 한국이 73년이 지난 뒤 빚을 갚으러 한걸음에 달려온 것에 대해 적잖이 감동한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 문화, 군사 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국민성이나 시민의식까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상회하는 멋진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지진으로 국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발언입니다. 한국의 멋진 모습이 단순 대중문화 유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한 영향력 발휘로 전 세계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깊이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도국 취재수첩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